안녕하세요. 예, 일요일 저녁 잘 보내고 계신지요? 저도 오늘 교회 갔다가 제가 왜 그 필리핀 교회를 다닌다고 그랬잖아요. 그 필리핀에서 아마 큰 교회에 그러니까 개신교, 그러니까 필리핀 교회 그러면 되게 필리핀 사람들은 이 카톨릭 성당도 그냥 처치라고 얘기해요. 여기서는 이제 구분을 안 합니다. 뭐 카톨릭 처치 이렇게 구분을 안 하고 그냥 교회 그러면 그냥 다 포함해 갖고 카톨릭도 다 교회라고 처치라고 그러는데 이 개신교 중에서 아마 빅3? 빅3에 들어가지 않을까. 빅3 내지는 빅5. 굉장히 큰 교회인데 그러니까 한국의 온누리교회 생각하시면 돼요. 예, 그 왜 한 군데 있는 게 아니라 쫙 퍼져 있잖아요, 전국에. 예, 이 교회가 그 CCF라는 교회인데 예, 거기 제가 주일마다 참석을 하는데 오늘 좀 일이 있어 갖고 엄청 바빴습니다. 예. 그래서 저는 그래도 오늘 부지런히 와서 준비하고 방송을 켰습니다. 예, 베로이코님, 대표님, 예, 모두 안녕하셨어요. 아이고, 예, 베로이코님. 아, 정말 좀 뭐 경험 없이 굉장히 바쁘셨겠어요. 그 프랑스는 잘 갔다 오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예, 기도하겠습니다. 예, 저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예, 사필 형님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사필 형님. 항상 이렇게 인천에서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석자님, 대표님 안녕하세요. 아이고 반갑습니다. 오두막님 안녕하세요. 일요일 방송 잘 듣겠습니다. 열정님 주일 설교 방송 잘 듣겠습니다. 한동훈 대표님 부산 출마할까요? 제가 이제 거기에 대해서도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그러니까 제 뭐 개인적인 소망은 이번에 어떻게든지 한동훈 대표가 좀 배지를 달았으면 좋겠다. 이런 소망이 있습니다. 자, 일단은 제가 썸네일부터 읽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렇다라 방송 26년 3월 15일 방송 좋은 정치 보여주겠다는 한동훈의 진심은 무엇일까? 같이 한번 생각해 봅시다. 뭐 항상 이렇게 부산 이게 부산 장면 아닙니까? 부산 장면인데 어디를 가나 뭐 인터뷰를 하나 항상 결론은 뭐죠? 좋은 정치를 보여주겠다. 나를 믿어달라. 이런 말을 하죠. 그리고 제가 지난주에 그 이란 차남, 이거 죽었을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근데 이란 차남, 모즈타바를 후계자로 삼았는데 사망설이 있다. 이게 이제 무슨 얘기인지 한번 여러분한테 좀 나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그 뭐야? 아, 석자님, 한동훈 대표님, 부산 출마하시면 부산 갈매기송 선거송으로 실컷 같이 부르고 싶네요. 부산 갈매기 좋죠. 예, 부산 갈매기. 제가 뭐야? 그 지난주에 방송을 하면서 이 모주타바 이야기 있잖아요. 그 제가 이렇게 방송했습니다. 뜬금없이 이제 첫 번째에 무슨 뭐 성명을 냈는데 이게 뭐 화상으로도 한 게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그럼 본인의 육성이 아니었어요. 그래갖고 이거 아나운서가 그것도 여자 아나운서가 아니 모주타바는 남자인데 예? 이게 또 매칭이 안 되게 여자 아나운서가 대신 낭독을 했다. 그래갖고 이거 굉장히 이상하다 이렇게 설명을 드렸잖아요. 왜냐하면 지금 전쟁이 굉장히 엄중한 수단 아닙니까? 그런데 이 모주타바가 아, 예, 아이고 엘리아님, 아이고 일본에서도 이렇게 참석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모든 분들 반갑습니다. 베로이코님 오랜만입니다. 예, 서로 잘 아시니까 이제는 인사가 아주 자연스럽네요. 그래서 제가 이 얘기를 했잖아요.
이게 첫 입장문을 냈는데 모주타바가 적을 뭐 압박수단, 호르무즈 해병세, 지렛대 계속 사용해야 돼. 이 성명이 나오고 이란에서 폭격을 했다. 뭐 이렇게 해갖고 마치 뭐 모주타바가 진짜 살아있는. 그런데 제가 여기다가 초점을 맞추면 안 된다고 그랬잖아요. 이 내용에 초점을 맞추는 게 아니라 이게 너무 이상하다. 이 형식이 너무 이상하다. 아니, 첫 번째면은 의미가 있잖아요. 뭐 여러 번 성명 내는 것도 아니고 처음 성명을 내는데 모주타바가 안 찍었어요. 아니, 저 같으면 그냥 골방에서라도 영상 찍겠습니다. 아니, 뭐 골방에 있는데 알게 뭐야. 어디 위치가 어딘지 알게 뭐야. 그 녹화해서 그렇게 갖고 내보내요. 아니, 그래야 국민들도 좀 힘을 얻고, 이 반항군도, 역시 모주타바가 건재하구나, 살아있구나, 하고 우리 격려하는, 그 목숨 걸지 않겠습니까? 근데 화상을 안 찍었다는 거야. 근데 더 이상한 건 뭐냐면, 그럼 화상을 못 찍을 상황이면, 육성 녹음이라도 해갖고 틀어야 될 거 아니야. 모주타바 목소리로. 육성 녹음을 해갖고 틀어요. 근데, 모주타바 목소리도 안 나왔어. 그리고 뭐예요? 그러면 이거는 저도 읽겠어요. 쉽게 하면은 저도 읽겠어. 아니, 왜냐하면 그 A4 용지에다가 타타닥 쳐갖고, 그래갖고 뭐예요? 그, 그냥 아무나 시켜. 아나운서 시켜갖고, 이게 다니엘의 뜻이다. 그러면 될 거 아닙니까? 다니엘의 뜻이 아니건 그 기건 간에 상관없어. 그냥 누군가가 그냥, 막 쳐갖고, 그 얘기를 해. 그리고 이게 이재명의 뜻입니다. 이게 뭐 누구 윤석열의 뜻입니다. 이게 막 얘기해. 이게 트럼프의 뜻입니다. 막 얘기해. 그럼 누가 믿겠습니까? 그거를 믿을 수가 없죠. 똑같은 거예요. 아니, 모주타바 얼굴도 안 나와. 모주타바 목소리도 안 나와. 그러고 여자 아나운서가 낭독을 실컷해. 여러분들께서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여러분의 순교자들의 피해에 대해 결코 복수를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여자 아나운서가 읽고 이게 누구의 뜻이냐? 모주타바의 뜻이래. 그러면 누가 믿어 이거를? 그래서 제가 얘기했죠. 이거는 둘 중에 하나다. 첫 번째, 모주타바가 이미 죽었다. 제가 지난주에 이렇게 방송을 했습니다. 두 번째 가능성은 뭐냐? 모주타바 죽었거나 아니면 모주타바는 전쟁을 할 생각이 없다. 그런데 뭐야? 모주타바가 이거 전쟁 독려 메시지 아닙니까? 그걸 하기 싫어하니까 그냥 뭐요? 혁명 수비대에서 A4 용지로 원고를 쭉 써갖고 여자 아나운서 끌어다가 야 읽어. 그러고 이게 뭐냐? 모주타바의 뜻이다. 이렇게 방송에 내라. 지금 뭐 이거하고 거의 비슷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방송을 했는데 그 방송이 끝나고 나서 그 신뢰할 만한 저희 구독자십니다. 한동영의 구독자분이신데 신뢰할 만한 분께서 이거를 갖다가 보내주셨어요. 와,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이게 근거가 있더라고요. 근거가 없는 게 아니라 근거가 있는 얘기였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진실을 알려면 여러분 좀 SNS를 검색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죠. 대표적인 SNS는 X, 여기 X라고 써 있잖아요. X와 그다음에 또 뭡니까? 페이스북. 이 두 가지가 전 세계의 공통적인 SNS인데 그 X글을 갖다가 캡처해 갖고 보내주셨어요. 그거 보니까 자, US Force. 이 US Force는 제가 그래도 들어봤습니다. 이게 뭐 전혀 근거 없는 그런 게 아니라 그 US Force 좀 들어봤습니다. 자, 근데 이제 영어로다가 이렇게 쭉 이렇게 나왔는데 그거를 갖다 친절하게 이렇게 번역을 해갖고 또 해줬어요. 자, 파이널리 마지막으로 똑같은 거죠. 마지막으로 우리 정보 수식통에 따르면 모주타바 하메네이는 공습 이후 혼수 상태에 빠졌고 다리 하나를 잃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는 이미 살해당했을 가능성이 더 높아 보인다. 이라는 세계의 진실을 숨기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이 게시물을 저장해 두세요. 10일 안에 진실이 밝혀질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요거를 갖다 캡처해서 US 폴스 요 기사 내용이죠. 요걸 캡처해 갖고 한글로 번역해서 이렇게 X에 올렸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이상한 거죠.
예, 이렇게 의심을 할 만한 한 거죠. 모조타바가 죽었을 수 있습니다. 예. 아니면 영상을 찍지 못할 정도로, 아니면 음성 녹음을 하지 못할 정도로 혼수 상태에 빠져 있거나, 여기 나와 있잖아. 혼수 상태에 빠졌고 다리 하나를 그 혼수 상태에서는 녹음을 못 하죠, 그죠? 예. 녹화도 못 하고 녹취도 못 하고. 그러니까 여자 아나운서가 읽었다. 그러면 원고를 누가 썼어? 원고를 모주타바가 쓴 게 아니지. 이게 사실이라면. 그런데 또 뭐예요? 살해당할 가능성이 더 높아 보인다. 이미 죽었다. 그 가능성이 더 높아 보인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그 뭐야 한동영 채널과 이렇더라 채널 이렇게 방송하는 게 좀 보람이 있는 게, 제가 나름대로 한 20개, 20개에서 30개 정도 이렇게 모니터링 하면서 분석을 해서 매일매일 여러분한테 전달을 해드린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그 전달하는 내용, 그게 물론 언론에 나온 것도 있고, 지금 이 내용처럼, 아, 내용이 이렇게 된 거 보면 이 사람 죽은 거 아니야? 이 사람 무슨 사정이 있는 거 아니야? 이렇게 해서 제 나름대로 분석한 거를 갖다가 여러분한테 전달했을 때, 여러분이 그 무관심하지 않고 거기에 대한 피드백을 주신다는 거예요, 개인적으로. 그러니까 이제 이런 피드백을 갖다가 주신 거죠. 믿을 만한 구독자분께서. 그러니까 굉장히 방송을 뭐 채널은 작지만 저는 그 뭐야 유튜브, 한국의 유튜브, 이 정치 유튜브 중에서 그 수준은 한통용 방송과 이렇더라 채널의 구독자분 수준이 가장 높다. 대한민국에서 가장 높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게 모주타바가 이게 최근에 주말에, 자, 어떻게 지금 기사가 떴느냐. 미국이 생각을 좀 바꾼 것 같아요. 이 기사, 이제 두 기사를 갖다 종합을 해보면 이런 것입니다. 겁에 질려 도주 중이다. 이란 지도부에 현상금 150억을 걸었다. 여러분, 150억이면은 팔자 골칠 수 있는 금액입니다. 그러면 미국이 이렇게 현상금을 걸었다. 그럼 뭐요? 옛날에 왜 추노라고 아시죠? 조선시대에 있던 추노. 추노는 뭡니까? 그 현상금을 걸어요. 그러니까 도망간 노비를 잡아오면 얼마 줄게, 두 당 얼마 줄게, 현상금을 겁니다. 그럼 이제 추노들이 막 추격해갖고 노비 잡아오고 돈 그거 갖고 이제 돈 벌고 그러는 거 아닙니까? 이게 꼭 동양뿐만 아니라 서양에도 있어요. 여러분, 서양의 그 무슨 서부 영화나 이런 거 보면 현상금만 잡으러 다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갖고 이 사람은 뭐 얼마 현상이 걸렸다 그러면 그 사람만 잡아갖고 죽여갖고 끌고 와갖고 그거 갖고 돈벌이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똑같은 거죠. 이게 15억도 아니고 여러분 필리핀에서는 참 이게 사람이 죽는 영상이 그 SNS에 많이 올라오는데 뭐 총을 그냥 장난하지 쏴요. 그런데 제가 얘기했죠. 한국 사람을, 그러니까 한국 남자를 청부살인하면 한국 돈으로 150만 원, 한국 여자면은 한국 돈으로 100만 원이면은 청부살인이 가능하다. 그런데 이게 무슨 뭐 150만 원이 아니라 150억이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목숨 걸고 잡지 않나요? 이거 완전 팔자 고치는 돈 아닙니까? 자, 그래서 겁에 질려 도주 중이다. 그래서 이란 최고지도다. 모주타바 하메니가 두문불출이다. 그러니까 두문불출이라는 게 이게 죽어서 두문불출인지 아니면 아까처럼 혼수 상태라서 부두문불출인가 알 수가 없는 거죠. 자, 이 기사가 뜬과 동시에 주말에 또 제가 좋아하는 김진 앵커가 그 50초 설명을 갖다가 뭘로 했느냐. 핵 포기 안 하면 미국이 칼 뽑았다. 자꾸 이 내용은 뭐냐면 그 내용이에요. 미국이 장기전 포석을 들어가고 있다. 이 장기전이라는 게 뭐예요? 여태까지는 그냥 치고 빠지고 치고 빠지고 그냥 단발적으로 포격하고 끝났는데 이제는 뭐예요? 이란의 보복을 염두에 두고 그 보복을 할 수 없을 만큼 뭐 핵시설이나 이런 시설뿐만이 아니라
이제는 그냥 완전히 이란을 다 그냥 콩가루를 만들겠다. 이란의 그 혁명 수비대가 숨도 못 쉬게끔 그렇게 해갖고 뭐 생명수비대 뭐 무슨 뭐 군부대를 비롯해서 자간 뭐 해당되는 모든 것, 예, 해당되는 거 모든 거를 갖다가 지금 파괴할, 그러니까 이제 제대로 전쟁 한번 붙어보겠다, 그런 거죠. 왜냐하면 그 트럼프는 전쟁을 빨리 끝내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지금 12월 중간 선거 때문에. 그러니까 전쟁이 지금 한 3주 정도 되고 있는데 이렇게 해갖고 질질질 끌어갖고 이게 제가 생각할 때는 세 달을 넘어가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11월 중간 선거 하려면은 최소한 6개월 전에는 전쟁이 끝나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 트럼프가 생각을 좀 바꾼 것 같습니다. 예. 이렇게 그냥 그 겁주듯이 해갖고는 이게 안 끝날 것 같다. 그러니까 이제 겁주는 게 아니라 진짜 그냥 다 그냥 깔아뭉개는 게 낫겠다. 그래서 알아서 그냥 손 들고 제발 목숨만 살려주세요. 그냥 목숨 살려주시는 것만으로도 감사합니다. 뭐든지 그냥 알아서 다 하세요. 그 답을 갖다가 빨리 얻어야겠다. 이런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 그 판단은 잘 판단한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제가 항상 얘기했듯이 커뮤니케이션은 상대방 위주로 해야 된다고 그러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그냥 그 이란 혁명 수비대에 맞게 그렇게 행동하는 게 맞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뭐 전쟁 얘기는 이 정도, 이 정도 하고 그다음에 이제 그 이재명 얘기를 좀 잠깐 하자면 이거는 여러분이 신경을 쓰셔야 될 얘기이기 때문에 제가 얘기합니다. 지금 이재명은 뭐에 제가 지난주에 그렇게 방송을 했죠. 이재명의 관심은 뭡니까? 자기 방탄이죠. 자기 방탄을 위해서는 무슨 일이라도 할 수 있는 사람이 이재명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게 서구 최고 30년 만에 제가 이거 지난주에 이렇게 방송했죠. 30년 만에 이렇게 부활해 갖고 최고째. 그래서 이걸 1,800원으로 1,800원대로 묶었다. 최고 가격을. 그러면 뭐예요? 죽는 건 누구라고요? 주유소 사장들만 죽는다. 왜냐하면 정유사에서 공급을 갖다가 그렇다고 가격을 깎아서 공급하진 않죠. 그냥 오른 가격으로 공급하고 파는 가격은 1,800원대로 정해져 있고 그 이상 올라가면 완전히 정유소를 뭐 주유소 망하게 하겠다. 지금 그런 거 아닙니까? 그래서 신고하라는 거 아니에요? 이재명 말로는 자기한테 직접 신고하라는 거 아니에요? 이재명 제도 어기는 주유소 발견 시 저에게 신고해달라. 완전히 본때를 보여주겠다. 지금 이렇게. 그럼 이제 주유소 사장들 이제 다 망하겠죠, 거의. 이거를 누굴 위해서 하는 거라고요? 이 대한민국 국민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본인의 방탄을 위해서 하는 거죠. 왜? 국민들은 환호할 거 아니에요. 대중들은 역시 이재명이야 하고 어차피 싼 값에 기름을 넣기 때문에 주요 사장이야 뭐 망하든 말든 그냥 싼 값에 하는 게 감사한 거죠. 그 이재명 뭐요? 포퓰리즘이죠. 여러분 여태까지 라면값이 오르는 거 맞아요. 뭐 과자값, 라면값, 뭐 빵값 이런 게 오르는 건 봤어도 내리는 걸 제가 보진 못했어요. 근데 이재명 정부에서 뜬금없이 농심, 오뚜기, 라면값을 내린대. 식용유 가격도 내린대. 이게 웬일입니까? 라면 가격 2년 9개월 만에 인하한다. 식용유채 6곳도 가격 내린다. 빵, 과자도 가격 내린다. 추가 인하 가능성도 있다. 이게 왜 나왔을까요? 이게 포퓰리즘이죠. 한 번 오른 가격은 이게 내릴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재명 정부 들어갔고 천지개벽한 일이 생겼죠. 올렸던 가격을 다시 내리겠다는 거예요. 왜 그렇죠? 안 내리면 농심 문 닫을래? 가격 내릴래? 오뚜기 문 닫을래? 가격 내릴래? 그럼 안 내릴 수가 없죠. 이게 똑같은 얘기 아니에요? 석유 최고가 해갖고 그거 그 1,800원에 팔을래? 아니면 문 닫을래? 지금 이 얘기잖아요.
자, 이거를 갖다가 국민을 위해서 그러는 게 아니죠. 이재명 대통령. 그러면 이게 소비자들은 얼마나 반갑겠어요. 와, 정말 오래 사고 볼 일이네. 라면값 내리는 경우도 있구나. 빵값 내리는 경우도 있구나. 뭐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럼 뭐예요? 제가 얘기했죠. 이재명 때문에 이 주식으로 돈 벌었다. 이재명 정말 고맙다. 라면값 내려줘서 이재명 정말 고맙다. 석유 좀 상한제 갖고 이재명 정말 고맙다. 이 고맙다 고맙다가 많이 나와야 돼요. 그래야 이 이재명이 자기 스스로 방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제가 얘기한 대로 지금 뭐 대법원 4심제 한동훈 대표의 말에 의하면 지금 뭐 8심제 또 어느 변호사 말에 하면 또 9심제래요. 9심제. 그러니까 지금 무슨 얘기가 나오고 있느냐. 바로 그게 반응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뭐야 부동산 그거 뭐 편법으로다가 대출받고 이렇게 해 갖고 이게 대법원 판결이 이제 곧 앞에 있는데 이건 이미 시행이 됐어요. 4심제는 시행이 됐기 때문에 이번에 그게 선거법 위반 배치 떨어지는 그게 나오면 그 민주당 의원이 다시 소원을 하겠답니다. 그럼 4심이죠. 3심에서 안 끝나는 게 4심이죠. 안 된다? 또 5심이죠. 안 된다? 또 6심이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질질질질 끄면서 국회의원 4년이잖아요. 이제 2년 남았습니다. 임기가 2년 지났으니까 2년 동안 그냥 국회의원 다 하는 거예요. 윤미향 아시죠? 윤미향 뭐 그거 질질질 끌어갖고 국회의원 임기 다 마치고서 결국은 끝나지 않았습니까? 이제 그런 세상이 됐다. 근데 그런 것은 일반 국민이 피부로 닿지 않아요. 그래서 석유값이나 뭐 기름값이나 아니면 이렇게 뭐 빵값이나 라면값이나 이건 피부로 확 닿잖아요. 주식을 갖다가 내가 100만 원 뭐 예를 들어서 1억을 투자했는데 갑자기 어느 날 2억이 됐다. 이재명 고맙다. 이건 피부로 딱 와닿잖아요. 그러니까 이재명이 알게 모르게 이렇게 퍼퓰리즘으로 인해서 인기가 높아지고 있다. 그러니까 대통령의 지금 지지도가 뜻밖에도 지금 올라가고 있어요. 나라는 지금 다 망가뜨렸는데 뜻밖에도 올라가고 있어요. 지지도가. 그 이유가 뭐냐? 바로 이런 것 때문에 그렇다. 알고 계시라 말씀드립니다. 참 이재명이 굉장히 똑똑한 사람이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이제 오늘 또 한동훈 얘기를 또 안 할 수가 없는데 아니야, 한동훈 얘기를 갖다가 나중에 해야겠네. 그래야 이게 성경 묵상하고 딱 맞아떨어져. 그 전에 하나 더 좀 말씀드리자면 여러분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정현. 제가 지난주에 얘기했습니다. 이정현이 갑자기 던져버렸다. 개그 컨셉으로다가 그동안 하더니만은 공관위원장이 아예 못해 먹겠네 하고 던져버렸다. 돌연사퇴한 이정. 조용히 사라지고 싶다. 그냥 조용히. 그러니까 뭐요? 어떻게든지 모셔오겠다. 장동혁이 하고 이틀 만에 이렇게 기사가 났습니다. 오늘 기사예요. 이정현 국힘 공천관리위원장 사퇴 이틀 만에 복귀했다. 필요한 결단이 있다면 피하지 않겠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고 복귀하자마자 이정현이 뭐라고 얘기했느냐? 오세훈 경쟁력 있는 후보다. 복귀한 이정현의 기자회견에서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정현이 이정현은 뭐 때문에 사퇴? 이게 다수설이 뭐냐면 오세훈 때문에 사퇴했다예요. 다수설은 왜 갑자기 사퇴? 왜? 이정현이 맨 처음에 했습니다. 계급장 떼고 그리고 붙자. 그랬더니 오세훈이 등록을 안 했어요. 후보 등록을 안 했어요. 그러니까 뭐라 그러고 계속 뭐 개혁해야 된다, 뭐 잘라야 된다, 무슨 뭐 누구를 잘라달라, 누구를 잘라달라, 정리해달라, 행동으로 보여달라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도저히 안 되겠네 하고 연장을 했습니다. 2차 공천 하고 이틀인가 연장을 했어요. 뭐 김태hom하고 오세훈을 갖다가 살리겠다. 근데 이 연장을 했는데도 오세훈이 등록을 안 했네. 그러니까 뭐요? 열받아 갖고 에이 못해 먹겠네. 그리고 사표 던지고 사라졌다. 근데 이틀 만에 다시 나타났다. 오늘 나타난 거죠. 나타나 갖고 첫 얘기가 뭐냐? 오세훈 경쟁력 있는 후보다.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여러분은 요거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그냥 제가 개인적으로 분석을 해볼 때는 이런 얘기 같아요. 자, 오세훈이 만약에 오세훈이 경쟁력 있는 후보다. 아, 그래? 그럼 내가 경쟁력 있으면 뭐야? 그냥 경선에서도 이기겠네. 하고서 이걸 덥석 물면 오세훈이 이제 골로 가는 거죠. 이런 거 아니겠어요? 만약에 이 말을 듣고 경쟁력 있는 후보다. 이 말을 듣고 오세훈이 공천 신청을 했어요. 결국 내부 경선을 했어요. 그 내부 경선은 결국 이제 투표로 정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국힘은 뭐예요? 75%가 극우다. 투표권을 가진 75%가 극우다. 그럼 뭐야? 말은 오세훈 경영 있는 후보다. 근데 떨어졌어. 극우들이 오세훈을 뽑을 리는 없겠죠. 그럼 뭐예요? 알아. 경쟁이 있는 후보인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은 오세훈은 당내 경선도 통과하지 못하지 않았느냐. 이제 이렇게 스토리가 돌아가는 거 아니겠어요? 어쨌든 간에 오세훈은 이래저래 서울시장 되기는 힘들다. 그러니까 국힘의 후보로 되기도 힘들고 후보로 당선될 리가 없어요. 경선을 해도 오세훈은 떨어진다. 그렇다고 무소속으로 나가면 되느냐? 무소속으로 나가도 민주당 후보가 서울시장 된다. 그렇다고 그러면 끝난 다음에 뭐 8월 달에 당대표 나가고 그러면 당권을 질 수 있느냐? 당권은 장동혁이 준다. 오세훈 할 게 없네. 아무것도 할 게 없네. 그냥 집에 가서 좀 쉬고 계시라. 뭐 5년을 쉬던 10년을 쉬던 그건 마음이시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참 그렇게 그 나름대로 머리는 썼으나 오세훈이 살아남기는 쉽지 않다.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그냥 제가 볼 땐 그냥 오세훈한테 남은 건 그냥 쉬는 일만 남은 것 같습니다. 아, 애농님, 안녕하세요. 아이고, 오늘은 또 일본에서 두 분 다 참석을 해주셨네요. 엘리아님과 애농님. 너무 감사합니다. 예, 아키루님, 예, 쉰들러. 예, 그 얘기는 이제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여러분의 체크를 좀 읽고 시작. 예, 육시원생 한동님, 안녕하세요. 잘 듣겠습니다. 다들 반갑습니다. 엘리아님, 애농님, 반갑습니다. 엘리아님, 예, 한동훈님, 환영합니다. 애농님, 한동훈님, 예, 육시원생 한동님, 규제로 억지로 누르면 언젠가는 용수철 부정적, 부정적 효과 나타납니다. 그리고 주유값은 그냥 상한제 하는 것인가요? 저것도 조삼모사 세금으로 손실분 보조해 줄 걸요. 결국 빛으로 세금으로 언젠가는 해결해야 하는 미래 세대 다음 정권에 떠넘기기. 이게 찍어 누른다고 해결되는 항상 이렇게 이 억지고 계획적이고 뭔가 뭔가 차관 어색한 거는 부작용이 항상 나게 됩니다. 예, 그냥 그때만 그냥 한 거 같죠. 양해님, 쇼한 것 같아요. 오세발, 장동, 고성국, 이정현. 예, 쇼쇼쇼죠. 고성국이 공천 30명 받으려고 이정현, 장동 짜고 치는 거 아닐까요? 어쨌든 간에 고성국은 뜻대로 공천 30명을 영남에서 받을 것 같아요. 한번 두고 보시죠. 예, 받을 것 같습니다. 전향길보다는 고성국이 더 똑똑한 것 같습니다. 예. 전향길은 얻은 게 없어요. 욕만 먹고 얻은 게 없는데 고성국은 얻은 게 많습니다. 자, 이제 그 말씀하신 그 쉰들러 투자자 거기에 대해서 한번 이제 한동훈 대표 얘기를 하자면 자, 오늘 이제 올린 건데 론스타 승소, 엘리엇 승소에 이어 쉰들러 투자자 국가 간 분쟁 ISDS에서 대한민국이 전부 승소했습니다. 제가 법무부 장관으로 최우선 순위로 어렵게 신설한 국제법무국 소속 공직자들과 관계자들의 실력과 애국심 덕분입니다. 다행이고 믿어주신 국민께 감사드립니다. 국민들은 정치에 대해 유능함을 바라십니다. 론스타 소송, 엘리엇 소송에서는 민주당 정치인들과 시민단체 인사들이 한동훈 네 돈 낼 거 아니면 소송하지 말라며 강력하게 방해했지만 쉰들러 소송에서는
민주당 인사들이 그 정도로 방해하지 않았다는 점을 밝혀둡니다. 자, 노컷 뉴스를 캡처를 했습니다. 한동훈 대표가 이재명 쉰들레에서 ISDS 승소한 법무부의 혈세 지켜냈다. 이 대통령 어려운 수동 끝까지 책임 있게 수행 감사하다. 앞으로도 국가와 국민의 재산 지키고 국가 수호에 최선. 근데 얘네들은 항상 할 때 한동훈은 빼나? 지네들이 칭찬하고 마치 지네들이 한 것처럼 음, 그 원래 주인인 한동훈은 빼놓는다. 참 이상하다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트리플이죠. 예, 여기 말씀드린 대로 처음에 론스타, 두 번째 엘리엇, 이제는 쉰들러. 정말 한동훈만한 인물이 없지 않습니까? 해안이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갖고 지금 조국하고 한동훈이 지금 한참 SNS로 전쟁 중인데 윤석열 꼬봉이라고 조국은 한동훈을 비아냥거리고 또 한동훈이 이해질세라 이재명에 아첨하면 군산을 준다냐 이렇게 하고 지금 맞붙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조국 주공각관 파르티잔 용사다. 한동훈 최동원 정신이다. 한동훈이 뭐야 거기 부산을 갔다가 방문했다고 그랬잖아요. 그 일주일 만에 부산을 방문해서 또 깜짝 놀랐다. 그래서 그 부산에 아마 야구장을 간 모양이죠. 한동훈, 최동훈의 한동훈이 올린 겁니다. 예, 페이스북에다가 지나갈 일이 가슴에 남았는데 하면서 그 최동원 지금 이러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 한동훈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봤어요. 뭐 자나깨나 그냥 한동훈 묵상을 하고 있는데 그 특별히 이제 이렇다라 방송은 그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세계에서 눈에 보이는 실물계 좀 분석해보자. 그래서 항상 지금 우리가 뭐 다른 거는 정말 100%다 좋은데 한동훈 똑똑하죠, 유능하죠, 진솔하죠, 정직하죠, 그리고 비리 없죠. 정말 한동훈만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대한민국에. 그런데 딱 하나 지금 이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 게 뭡니까? 한동훈은 끝까지 지금 뭐 최근에 방송에 뭐 국제신문 인터뷰나 이런 데서도 나는 국힘으로 돌아가겠다 반드시. 그래서 국힘을 개혁해서 국힘을 갖다가 정말 제대로 된 보수로 거듭나게 하겠다라고 얘기하는 그 점에 지금 우리가 동의를 지금 못하고 있는 거잖아요. 왜냐하면 저희는 지금 어떻게 생각하냐면 국힘은 고쳐줄 수 없다. 이렇게 생각하고 왜? 3년 동안 이미 다 지켜보고 검증된 거 아니냐. 근데 지난 3년을 갖다가 국힘이 개혁이 안 되고 고쳐줄 수가 없는데 뭐 앞으로 3년 이 흐른다고 해서 국힘이 뭐 개혁이 되고 그게 되겠느냐. 한동훈 대표가 당대표일 때도 개혁을 못했는데 한동훈 대표가 아무 지금 직책도 없고 더군다나 지금 쫓겨난 상태에서 지금 국힘 당원도 아닌데 그런데 무슨 국힘이 개혁이 되겠느냐. 이제 그 점에 있어서 그 기도 제목 아닙니까? 그런데 제가 오늘 이제 성경 말씀을 갖다 묵상하다가 그 몇 가지 좀 그렇게 이것과 관련해 갖고 묵상한 내용이 있어서 여러분한테 한번 나누려고 합니다. 자, 일단은 야고보서 5장 11절에서 12절 말씀인데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고 긍휼을 여시는 이시니라. 내 형제들아 무엇보다도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나 땅으로나 아무 다른 것으로 맹세하지 말고 오직 너희가 그렇다고 생각하는 것은 그렇다 하고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은 아니라 하여 정죄받음을 면하라. 자, 여기 보면 이제 11절에 그 내용을 보면 이렇게 돼 있죠. 인내하는 자가 복되다. 이렇게 그러면서 이제 인내 그럼 이제 욥의 고난이 뭐 최고의 레퍼런스 아닙니까? 욥의 인내. 그다음에 이게 핵심이죠. 주는 가장 자비하고 긍휼을 여신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 한동훈 대표가 얘기한 대로 한동훈 대표를 자기를 뭐라고 그러니까 비관론적 낙관주의자다.
그러니까 지금은 현실이 굉장히 비관적인데 결국 뭐야 한동훈 대표는 어떻게 된 거야? 어쨌든 간에 모든 게 다 결론은 잘 될 거다. 이렇게 낙관론으로 생각한다고 그랬잖아요. 그걸 갖다가 요게 인용하면 이런 거죠.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을 여시는 이시다. 그러니까 결국에 가서는 하나님의 자비와 하나님의 긍휼로 잘 될 거다. 한동훈이 잘 될 거다. 대한민국이 잘 될 거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뭐예요? 일단은 인내를 좀 해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다음에 두 번째 눈에 온 건 뭐냐? 12절에 보면은 이렇게 돼 있습니다. 오직 너희가 그렇다고 생각하는 것은 그렇다 하고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은 아니라 해라. 그래야만 너희가 심판을 면한다. 이 얘기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여기서 또 하나 또 이게 뭔가 그 뭐죠? 백업을 받은 게 뭐냐 하면 그 한통영 방송이나 뭐 이렇다라 방송이나 그렇지 않습니까? 그냥 뭐야 옳은 건 옳다 하고 틀린 건 틀리다고 얘기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예? 아니 한동훈 대표가 잘한 거는 극찬하고 조금 부족한 거는 부족하다고 얘기하잖아요. 완벽한 인간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예요? 그렇게 방송을 하다 보니까 이게 뭐야 한동훈 대표를 극찬할 때는 구독자 수가 이렇게 올라가다가 한동훈 대표가 부족한 거를 갖다가 이 점은 좀 아쉽다 이렇게 얘기하면 구독자가 또 떨어진다. 그래서 구독자가 이렇게 잘 올라가지가 않는다. 나가는 사람 들어오는 사람 이렇게 하다 보니까 똔똔대니까 아직도 한통령 채널이 13,500에서 머물고 있다. 이 14,000을 지금 못 들고 있다. 지금 그 얘기 아닙니까? 하지만 하나님께서 성경 말씀으로 묵상해 갖고 준 건 뭐냐? 그럼 그게 잘못된 방송이냐? 아니다. 네가 잘하고 있는 거다. 이런 위로를 받았습니다. 아니 성경에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어떻게 나와 있어요? 너희가 그렇다고 생각하는 것은 그렇다라고 말하고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은 아니라고 말하라는 거야. 그래야 나중에 심판을 안 받. 그래서 그렇다고 하는데 이거 아닌 것 같아요. 또 아니라고 하는데 마치 뭐 그런 것처럼 이렇게 어그로를 끌면 나중에 심판받는다. 그런 거죠. 그래서 어쨌든 이런 위로를 얻었고 그다음 이제 예레미야 애가 3장 27절에 어떻게 되어 있느냐? 사람은 젊었을 때 멍에를 매는 것이 좋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한동훈 대표가 아직 젊잖아요. 지금 50대 초반 아닙니까? 그리고 정치 어떤 인생으로 봐도 지금 3년 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젊죠. 정치의 입문도 젊고 그다음에 이제 시작한 사람이고 그다음에 실적으로 나이도 젊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한동훈 대표가 이제 젊었을 때 멍에를 매는 것이 결코 그렇게 나쁜 게 아니다. 멍에를 매는 것이 오히려 한동훈 대표한테 좋다. 지금 좀 고난과 고통을 받는 게 한동훈 대표한테 좋다. 이런 묵상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한동훈 대표에 대해서 너무 이렇게 조바심을 갖지 말자. 이런 묵상이 됐어요. 조금 인내하고 욥의 인내처럼 어쨌든 결론은 하나님께서 자비를 베푸시고 긍휼을 여실 거니까 한동훈 대표가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로 반드시 대통령이 될 것 같다. 이런 믿음으로 너무 그렇게 조바심 내지 말자. 그 다음에 이제 이거예요. 이게 이제 핵심인데 마지막 묵상.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야고보서 5장 19에서 20절. 내 형제들아, 너희 중에 미혹되어 진리를 떠난 자를 누가 돌아서게 하면 너희가 알 것은 죄인을 미혹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자가 그의 영혼 사망에서 구원할 것이며 허다한 죄를 덮을 것입니다. 제가 이 구절을 갖다가 묵상하면서 그 뭐야 지금 6, 7년생 한동훈님이 여기 들어와 계시는데 6, 7년생 한동훈님이 한 얘기가 기억이 났어요. 그 얘기가 뭐냐? 아, 이런 거죠.
육천생 여러분 아마 기억하실 거예요. 육천생 한동훈님이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한동훈 대표가 왜 창당을 지금 안 하고 있느냐? 왜 계속 국짐을 갖다가 고집하고 있느냐? 그것은 뭐냐? 국짐에 있는 그 지금 극우들이 뭉쳐 있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극우도 이렇게 이게 회복할 수 없는 극우가 있고 그냥 얼떨결에 이렇게 그냥 붙어 있는 극우가 있고 그럴 거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이 골수극우들은 이게 대화가 안 되니까 포기하고 이 얼떨결에 붙어 있는 이 극우들, 그러니까 극우인 척하는 자기가 뭔지도 모르고 친구 따라 강남 간다고 그냥 붙어 있는 이 극우들을 갖다가 설득하고 하기 위해서 한동훈이 지금 국힘을 계속 고집하고 있다. 그래서 계속 설득을 해서 이번에 6.3 지방선거 끝나고 그리고 어느 시점에 이 극우들을 데리고 그리고 결단을 할 것이다. 예, 겉에 있는 극우들 있잖아요. 모냥만 극우인 그 사람들을 어떻게든지 한 명이라도 더 구원하기 위해서 한 명이라도 더 구원하기 위해서 한동훈이 지금 국짐에서 작업을 하고 있는 거다. 그렇게 얘기한 그 67년생 한동훈님 말씀이 기억이 났어요. 그러면서 동시에 이 구절이 어떻게 보였느냐. 여러분, 이렇다라 방송은 제가 분명히 전제를 했습니다. 이게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에서 실무계를 분석하는 거.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거죠. 혹시 처음 들어보신 분은 아니 저게 뭔 얘기야 도대체 무슨 방송을 하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이렇다라 방송은 원래 내용이 이래요. 영적인 세계 에서 실물계를 한번 분석해 보자. 자, 여기 보세요. 제가 다시 한번 읽으면서 분석을 좀 해드리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 중에 미혹되어 진리를 떠난 자가 자를 누가 돌아서게 하면 이게 뭐예요? 그구들한테 미혹이 되어서 그구 주장이 맞구나. 어? 지금 북집에 붙어 있는 그 미혹돼 갖고 붙어 있는 진리를 떠난 자를 누가 돌아서게 하면 이 누가가 뭐야? 한동훈이 그 사람들을 설득하고 눈을 띄게 해줘서 이 영안을 띄게 해줘갖고 알고 보니까 이 극우들은 몹쓸 놈들이네 하고 돌아서게 하면 다시 중도로 빼내면 너희가 할 것은 죄인을 미혹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자가 이게 한동훈이죠. 죄인을 미혹된 길에서 꼬심에 넘어가고 그들 꼬심에 넘어가고 돌아서게 하는 자가 그의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할 것이다. 그리고 허다한 죄를 덮을 것임이라. 그러니까 이게 일종의 한동훈 대표가 메시아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이 미혹해갖고 이 사탄의 이 게임에 빠져갖고 헤매는 사람을 한동훈이 들어가서 야, 이 극우가 그럴듯하지만 그게 아니야. 라고 막 설득을 해갖고 중도로 다시 돌아오게 하면 그럼 뭐예요? 그의 영혼을 구한 거다. 누가? 한동훈이 그 영혼을 구한 거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 그래갖고 이게 그렇게 해석이 되면서 누가 생각이 났느냐? 67년생 한동훈 님이 얘기한 그 얘기가 생각이 났다. 그 말씀을 드립니다. 엘리야님, 아이고, 또 일본 분이 또 일본에서 일본 N으로 슈퍼챗을 써주셨네요. 아멘입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동의해 주셔서. 예, 묵상이 그렇게 됐다. 그러니까 이렇다라 방송은 이제 묵상 내용을 전하는 거잖아요. 영적 세계의 묵상 내용을 전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의 묵상 내용을 또 이렇게 들으시고 그리고 여러분도 나름대로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시라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예. 양희님, 고성국이 공천 30명 받으려고 이정현 장동자고 예, 이거 읽었죠? 예, 엘리야님 이재명은 참으로 사악하다. 정말 그 굉장히 독특한 사람인 것 같아요. 이재명 씨는 그러니까 자기 그 그 사람이 이제 대통령 어떤 과정에서도 그렇고 여러 가지 이렇게 그 대통령 되고 난 다음에도 그렇고 그 과정을 보면
잠깐 자기 혼자 살기 위해서 잠깐 무슨 짓이라도 하는 사람이 있어요. 법도 바꾸고 뭐 공소 취소해라 취소하고 다시 뭐 항소도 취소해라 취소하고 잠깐 무슨 짓이든지 하는 사람 아닙니까? 그리고 뭐요? 그 트럼프한테 무릎 딱 꿇고 사인하라는 대로 다 사인해 갖고 천조를 갖다가 떠받친 거예요. 그 3,500억 달러를 갖다가 미국에서 제시한 게 아니라 한국에서 달러입니다. 3,500억 달러를 갖다가 제시한 게 한국에서 이재명 정부에서 먼저 제시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협상의 시작은 그 밑으로 내려갈 수가 없는 거죠. 3천, 미니멈이 3,500억 달러가 돼버린 거지. 아니, 그렇게 하고 협상을 하니까 협상을 하면 이게 올라가면 올라갈지 내려가는 게 어디 있습니까? 예? 더군다나 트럼프한테 협상을 하는데. 그래서 결국, 천조 원을 갖다 바치는 그런. 그러니까 저건 본인이 살기 위해서는 그 트럼프가 그걸 알고 어떻게 했죠? 만나기 전에 처음 정상회담 하기 전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한국에서 숙청이 일어나고 있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뭐예요? 한국에서 지금 교회를 탄압하고 있다. 트럼프 독실한 크리스찬이라고 그랬습니다. 그 두 말에 내가 만나면 뽀드 못 추리겠구나 하고 기어 들어간 거 기어 들어가고 사인하고 형님 어디다 사인하면 될까요? 여기 다 사인하고 가. 영화 찍자면 그렇다는 거예요. 진짜 그랬는지 알 수가 없죠, 우리야. 예, 그렇습니다. 알고 그 일본에서 나란히 엘리야님과 애농님께서 나란히 일본 엔으로 슈퍼챗을 사주셨네요. 예, 아멘입니다. 아멘. 아이고 감사합니다. 역시 또 이렇게 힘이 납니다. 예, 여러분의 응원, 네, 그걸 들으니까 또 힘이 납니다. 자, 여러분이 쓴 그 책글을 갖다가 제가 계속 좀 나누자면 예, 엘리야님, 예, 이재명은 참 사악합니다. 석자님, 이번 선거 우리 가족 모두 기권으로 뜻을 모음, 임계점 만땅입니다. 제가 얘기했죠. 제발 좀 전략적인 선거를 좀 해주십사. 그 전략적인 선거라는 건 뭐냐? 국힘의 지지율이 15%가 넘으면 안 됐다. 15% 이하로 좀 잡아달라. 제발 부탁드립니다. 그래야 한동훈이 사는 길이 바로 그 길입니다. 또 그때처럼 김문수 때처럼 뭐 무슨 뭐 우리가 여기 국힘만 찍으면 다 뭐 민주당이 아니 어차피 판도가 그렇게 봐야 우리가 대놓고 그냥 대놓고 온탕과 냉탕을 좀 구분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어정쩡하게 38% 김문수 때처럼 또 이게 38% 되면요 한동훈은 정말 정말 앞길이 깜깜해요. 예? 그러니까 한동훈을 위해서라도 지지율을 15% 미만으로 이하로 좀 붙잡아 주시라. 제발 좀 부탁드립니다. 그러니까 간단해요. 그냥 국힘 후보 빼고 다 찍으세요. 그냥 마음에 드는 사람 누구든지 그냥 눈 감고 찍어도 돼. 국힘 후보 빼고 그냥 눈 감고 찍으세요. 그냥 뭐 무소속이건 민주당이건 뭐 정의당이건 누가 나오든 간에 그냥 연필 굴리듯 찍든 그냥 아무나 찍든 국힘만 안 찍으면 된다. 말씀드립니다. 예. 육신생 감독님, 국짐은 막장이에요. 나빠로는 서울시장 안 될 것 같으니 국짐당원 극우 사이비 집단 믿고 차기 당권 노리는 차원에서 한 대표 억지로 공격하고 거기에 준돌도 편성하고 철수와 세운도 숟가락 얹고 기회보는 것일 것입니다. 경쟁은 정당해. 저런 식이면 일반 국민 지지 절대 불가능. 이런 사람들은 또 다 퇴출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엘리야님, 조국도 정말 짜치네요. 정말 짜쳐요. 아니, 이게 무슨 논쟁이냐면 이거거든요. 지금 조국은 군산이 있잖아요. 군산이 지금 보궐선거를 하는데 거기다가 민주당이 공천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아니, 예를 들어서 공천을 안 하면 여기 여기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게 이재명 아첨이라는 게 이게 왜 한동훈이 조국 이재명한테 아첨 좀 그만해라 이게 뭐냐면 아첨을 막 해갖고 군산을 갖다가 민주당 후보를 내지 말라는 거야. 그러면 조국이 군산 가면 쉽게 당선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언론에서는 뭐냐면 조국 네가
그냥 부산에 나와라. 부산에서 한동훈도 나오고 조국도 나오고 다 나와서 한번 진검승부를 갖다가 해봐라. 이게 이제 언론의 희망인 거죠. 그래야 이게 빅 매치가 한번 돼야 관심을 볼 거 아닙니까? 근데 조국이 한동훈한테 이길 자신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꾸 군산 해갖고 군산은 국힘 후보는 절대 안 되죠. 지역적으로. 그러니까 민주당 후보를 안 내면 그냥 조국이 그건 뭐 100% 당선된다고 봐야죠. 지금 그 얘기예요. 그 설전이 지금 오고 가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예, 그래서 조국 자치죠. 예, 육전 생활능력 국짐이 빨리 폭망해야 합리적인 중도 개혁 보수로 뭉칠 수 있고 국민도 나라도 살 수 있다고 봅니다. 동의합니다. 예. 빨리 좀 없어졌으면 정리가 어떻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엘리야님, 아멘입니다. 아이고, 동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혹시 교회 안 다니시는 분들, 아멘이라는 거는 그 말에 동의한다. 네, 어그리 이런 뜻입니다. 육칠원생 한동훈님, 한통령 대표님 말씀대로 국짐 폭망하게 하고 극우 윤호개인 세력은 더욱 강팍해져서 국짐 희망 절단내어야만 한 대표님의 새로운 길이 열릴 것이니 우리가 전략적 투표를 통해 새로운 환경과 길을 터줘야 한다고 봅니다. 와, 제 말을 갖다가 정확하게 요약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한동훈님. 예, 정말 우리는 한동훈 대표한테 환경을 만들어줘야 된다. 이게 예. 우리가 변화를 원하면 환경을 바꿔주라. 이게 아주 철칙이라고 그랬죠. 양희님, 정성호 페북에 1000건 넘게 찬양글이 올라와서 대댓글을 50개 정도 달았는데 페북 정지 먹어 중지가 되었는지 뭐예요. 너무 신고를 막 했구나. 그놈들이 신고를 망했어. 그래갖고 정지를 먹었다. 아이고 참. 예, 엘리야님, 양이님, 유감을 표합니다. 사부님, 양이님, 그런 일이 있었군요. 예, 육지론생한동훈님, 맞습니다. 실현을 통해 점검처럼 빛나는 나라의 기둥으로 우뚝 설 것이고, 서사를 안타까운 마음과 응원으로 지켜본 지지자들도 더욱 단단해질 것입니다. 예, 인내를 갖고 좀 지켜보자. 아이고, 예, 엘리야님, 다시 한번 슈퍼챗 감사드립니다. 아멘입니다. 열정TV님, 설교방송. 이거는 약간 뉘앙스가 그렇게 갈 수밖에 없어. 왜냐하면 이게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게 약간 설교처럼 들릴 수 있습니다. 예, 애농님, 예,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슈퍼챗 감사합니다. 아멘. 예. 열정님, 기권하지 말고 투표하셔야죠. 그래야 국힘 투표율 15% 이하. 예, 뭐 기권을 하시던 투표를 하시던 어쨌든 국힘만 안 찍으셨으면 중요한 거는 국힘만 안 찍으면 된다. 그 말씀 드립니다. 오두막님, 오늘 말씀드리니 마음의 평안함을 느낍니다. 고맙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우리가 조바심을 낼 필요가 없다. 하나님, 그죠? 궁휼하시고 자비하시다. 어쨌든 그 궁휼하시고 자비하신 하나님께서 한동훈을 지팡이와 막대기로 인도하고 계시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어쨌든 그 한동훈 대표도 이제 만약에 국힘 지지율이 15% 이하가 돼서 그렇게 되면 한동훈 대표도 뭔가 결단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이게 환경이 중요하다는 건데 네, 어쨌든 간에 이번 선거 전략적으로 좀 잘 해주십사 부탁을 드립니다. 아이고 오늘 방송 이제 1시간이 돼버렸네요. 원래 이거는 30분이 목표인데 참 예, 요시원생 감독님 구멍 숭숭 뚫린 국짐 나룻배에서 한 대표가 강제 퇴선당한 것이지 전화위복이니 우리는 한 대표가 다시 승선하지 못하게 우리 지지자들이 그 나룻배를 불태 없애고 멋진 방주를 만들어 줘야 합니다. 아니 그 우리가 그 배수진을 치고 그 다음에 배를 깔아앉힌다 이렇게 했잖아요. 솥단지를 깨고 배를 갖다가 깔아앉힌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항상 얘기했듯이 뭔가 큰일을 하고 뭔가 이렇게 성공을 하려면
비빌 언덕이 있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여차하면 나는 배 타고 도망가면 돼. 이러면 그 적극적으로 싸우겠습니까? 그건 못 싸우죠. 그러니까 그 돌아가겠다는 그거를 갖다가 그냥 육천생 한동님 말씀에 깔아앉혀야 돼요. 그러니까 국힘을 빨리 깔아앉혀야 돼요. 그러니까 돌아갈 곳이 없어야 돼. 예. 그래야 합니다. 아브라함이 왜 믿음의 조상입니까? 그 자기의 태어나서 자란 그 지역을 갖다가 떠나라. 그러니까 그냥 떠나니까 그게 믿음의 조상 된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겁니다. 이 안전지대를 떠나야 그 다음에 뭔가 새로운 어떤 일이 일어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안전지대라고 생각하는 이 국힘을 갖다가 빨리 깔아앉히고 빨리 사라지게 이 지구상에서 빨리 없애야 돼요. 그래야 한동훈 대표가 제대로 자기 능력과 자기 길을, 자기 정치를 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예, 석자님, 넵 전략적으로, 예, 부탁드립니다. 전략적인 투표. 열정님, 감사합니다. 엘리아님, 멋진 방주. 예, 오늘 일요일 날 또 이렇게 쉬심에도 불구하고 많은 분들이 오셔서 또 좋은 글로 이렇게 많이, 좋은 방송 함께 만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즐겁고 행복한 일요일 저녁 보내시고요. 저는 또 내일 월요일도 변함없이 저녁 7시 30분에 한통령 정기 방송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이 이렇다라 채널은 일주일에 한 번 하는 방송이에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한통령 채널에서 방송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또 일주일에 한 번 하는 방송 잊지 않고 들어와 주셔서 감사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구독자가 이게 잘 안 늘거든요. 그러니까 혹시 구독 안 하신 분들은 구독 한 번씩 꼭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게 뭐 일주일에 하는 방송이라서 지금 10,000명까지 왔는데 예, 그 이상을 지금 못 올라가고 11,000을 못 올라가고 있어요. 혹시 제 방송 보시는 분들도 구독 안 하신 분들 있으면 구독 한번 꼭 눌러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예, 아이고, 엘리아님, 말씀 감사드립니다. 건강 유의하세요. 아이고, 감사합니다. 사실은 목이 좀 안 좋아요. 근데 정말 이 건강은 뭐 아무리 얘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정말 여러분도 건강 잘 지키시고, 요즘 들어서 뭐 주변에 계시는 필리핀 목사님도 갑자기 돌아가시고, 뭐 이렇게 주변에 이렇게 돌아가시는 분이 많아요. 필리핀에서도. 그래서 정말 이 건강이라는 것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이렇게 말씀드려요. 여러분도 건강 꼭 관리 잘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게 쓸데없이 뭐 속병 걸리고 화병 걸리고 이러지 마시라는 거예요. 여유를 갖고 좀 차분하게 봐주시라 한동훈을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예, 유치원생 감독님 군복 코스프레 하던 정현이가 다시 돌아와서 다행입니다. 국짐이 어정쩡한 스탠스로 가서 한 대표 입장이 곤란해질까 봐 걱정했는데 저것들이 더욱 강박해져서 국짐 밀원도 강제로 사라질 테니 말이죠. 제가 항상 이거는 강조하는 건데 제가 그랬죠. 이재명 정부에서 막 이렇게 인선을 할 때 뭐 장관이건 차관이건 뭐 무슨 위원장이건 이렇게 인선을 할 때 그 자격 미달인 사람은 우리가 까면 안 돼요. 오히려 그 엘리트들이 있잖아요. 정말 저 괜찮네. 이런 사람들 딥닥 까갖고 낙마를 시켜야지. 자격 미달인 사람을 깐다는 건 뭐야? 이재명을 도와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똑같습니다. 지금 국짐에 이정현은 있어야 된다. 그런 사람들이 이렇게 그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으면 있을수록 전향길도 절대 내보내면 안 된다. 전향길도 있어야 되고 고성국도 있어야 되고 뭐 이정현이 있어야 되고 장동혁도 뭐 우리는 욕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장동혁이란 존재 자체가 한동훈의 정치를 할 수 있는 분명한 활력자가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물론 한동훈은 장동혁을 까지만 우리는 장동혁을 까면 안 돼. 우리는 뭐야? 내심 장동혁이 롱런을 해줘야 돼. 그래서 8월 달에 다시 당대표도 되고 그래서 걔네들이 똘똘똘 뭉쳐갖고 국지면 칼날을 갖다가 명확하게 극우의 칼날을 내야 된다. 그리고 뭐요? 장해찬 절대 자르면 안 되죠. 우리 입장은 그래요.
장해찬 절대 뭐 박민영 절대 자르면 안 되죠. 미디어 대변인. 그러니까 그런 애들이 국짐에 많이 많이 더 생겨야 돼. 예. 뭐 잘리는 거가 아니라 더 들어와야 돼. 더 생기고 더 장악을 하고 더 요직을 차지하고 이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윤리위원장 절대 자르면 안 되죠. 예. 우리 입장에선 그렇습니다. 왜? 한동훈을 위해서 윤리위원장은 절대 잘리면 안 된다. 그래야 한동훈의 정치를 펼 수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예. 엘리야님, 예, 한동훈님 동의합니다. 역시 저희 구독자분들은 생각이 비슷하세요. 예, 공감대가 있어요. 육시원 생활님 감사히 잘 들었습니다. 다들 반갑습니다. 거리는 멀지만 심리적으로는 가까운 동지. 공감합니다. 예, 제가 지금 한 말을 갖다가 그대로 또 쏘셨네요. 엘리야님, 애농님 반갑습니다. 엘리야님, 예, 한동훈님 항상 감사합니다. 애농님, 예, 한동훈님, 바이바이. 예, 내일 또 반갑게 뵙도록 하겠습니다. 즐겁고 행복한 저녁 시간 되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